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리튬 개발을 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포스코가 황금 소금을 확보했다. 이 리튬이죠. 근데 실제로 리튬은 황금 소금이라기보다 하얀 소금으로 많이 불립니다. 네, 황금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돈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황금 소금을 확보했다. 여모 광산권을 계약을 했다. 여모는 소금 호수고요. 그래서 리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2억 8천만 달러, 3,200억 원을 투자해서 여모의 광산권을 인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여모에 대한 광산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위치를 보시면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여기 있고요. 아르헨티나 북쪽에 있는 그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북쪽에 있는 광산권을 체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 호수지 이게 물이 있고 이런 호수라기보다는 그 소금이 있는 소금이 나오는 그런 그런 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광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소금이 나는 곳이고요. 그 기사를 계속 보시면 서울 면적의 3분의 1 크기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25,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이에요. 20년간 매년 25,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기차 약 55만 대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다시 났습니다. 후속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노다지였다. 이제 그 구역에 대한 광산권을 확보를 한 건데 조사를 했겠죠. 처음에 조사를 하고 들어간 건데 다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추산했던 220만 톤의 6배인 1350만 톤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50만 톤 얼마나 되는 거야 봤더니 3억 7천만 대 분량의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3억 7천만 대 전기차 분량이라고 해서 포스코가 그거를 리튬을 다 만들어서 3억 7천만 대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던가 리튬을 공급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양의 리튬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리튬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어떤 구역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2018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을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염호 속에 있는 리튬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리튬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리튬 매장량은 생각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가 보시면 8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가 얘기 나온 곳은 아르헨티나죠.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리튬 공급량을 좌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리튬 공급량을 늘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있고요. 이 리튬은 그냥 리튬 이렇게 해서 소금 호수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리튬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산화 리튬 이런 갖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은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이에요. 탄산 리튬은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휴대폰, IT 기기 등에 들어가는 리튬이고 지금 리튬의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쓰일 전기차, ESS 등의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탄산 리튬에 비해서 니켈과의 합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랑 이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고성능으로 갈수록 배터리의 니켈 함량이 2차 전지의 니켈 함량이 높아지죠. 그럴수록 고성능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니켈 합성이 용이한 수산화 리튬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소금 호수에서 증발을 통해서 소금 속에 있는 리튬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리튬 강물, 그러니까 리튬 정광이라는 것을 수입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폐 2차 전지, 그러니까 다 쓴 2차 전지에서 리튬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스코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 2차 전지는 양이 많지 않고요. 소금호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 2.5만 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리튬 강물은 호주의 광산에서 리튬 정광을 20만 톤, 24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기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만 톤 정도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연 5.5만 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리튬을. 이게 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계속 리튬 정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튬 원광, 그러니까 땅에서 리튬이 들어있는 어떤 원광을 캐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불순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분쇄 과정을 거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런 여러 분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만든 것들을 수입을 해요. 리튬 정광을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을 만듭니다. 이게 염수형, 그러니까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만드는 생산 공정도인데, 염수가 들어가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태양광 증발을 합니다. 이 태양광 증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지에 놓고 태양광을 씌워서 바닷물 혹은 호수물을 날리는 거죠. 여기 12에서 18개월간 자연공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태양빛 아래 놓고 1년에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런 것을 포스 LX라고 하는데, 포스 LX는 뭐냐면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 해서 포스 LX예요. 그래서 포스 LX 공정 혹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자연 증발을 시키는 요 과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호수에서 염수나 광석, 근데 정광을 말하는 거죠. 폐 LIB는 폐 2차 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들을 갖다가 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드는 거예요. 인산 리튬을 만들고 인산 리튬을 통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자연 증발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없이 강제적으로 인산 리튬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연 증발하면 소실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2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화학적으로 80에서 90% 정도까지 리튬을 회수할 수 있고 기간이 훨씬 짧고요. 적용 원료도 염수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광석이나 폐 2차 전지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 LX 공정이 이렇게 좋다. 포스코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튬 광물이나 리튬 염호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리튬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광산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팔아서 돈이 많이 남겠다? 전기차 3억대분이니까 그거 팔면 어떤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들고, 그걸 만들려면 리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부터 부품까지의 수직 계열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소재가 부족해지는,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광산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안정적인 공급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좀 더 넓은 관점, 그러니까 넓은 시간을 가지고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죠. 아까는 2018년 부근이었고요. 2015년 즈음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이 훅 올라갑니다. 훅 올라간 시점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리튬 공급 업체들, 광산업체에서 엄청나게 늘려요. 광산을 막 늘립니다. 늘리니까 어느 순간 공급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근데 비단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중국이 한시적으로 전기 자동차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 정책 때문에 그 중국의 세계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리튬 광산 업체들이 공급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훅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가격을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언제 다시 회복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전체 리튬 수량뿐만 아니라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대형 쪽 자동차나 ESS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의 수급 전망이 수요가 어느 순간 공급을 훨씬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많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리튬 수요 산업 비중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18년 요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2020년이니까. 2018년만 하더라도 산업용이 50%였어요. 근데 산업용이 자동차나 IT를 뺀 것을 얘기해요. 산업용이 뭐냐면 리튬으로 유리에도 들어가고 세라믹, 폴리머, 의약품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절반이었어요. 전기 자동차나 IT 기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산업용은 줄어들고 전기 자동차의 캐파가 커지죠. 파이가 커지죠. 이게 뭐냐면 산업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산업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산업용은 1에서 2% 정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화 리튬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수산화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리튬 광산이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포스코가 이런 아르헨티나 소금호수를 확보를 하고 그쪽에서 리튬을 캐내고 있다.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포스코는 하고 싶은 게 철광 쪽에 있는 하나의 축과 다른 하나의 축이 지금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에서 수직 계열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소재도 우리가 만들고 그 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소재를 통해서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들고 2차 전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료에 투자하는 포스코의 이런 모습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스케의 기업스타 포스코 소금 호수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